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 에어서 네이버 어댑티브 서치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검색은 어떻게 나보다 더 내 의도를 잘 아는가? 에어서치 반응형 추천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는 저희 팀의 리더이신 기동님 그리고 기난민, 규영님, 나은님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목차입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반응형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래서 먼저 반응형 추천이 무엇이고 왜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반응형 추천을 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경에서 말씀을 드린 뒤에 저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리고 그 풀기 위한 개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2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단순히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과 그리고 이제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과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었던 내용들을 3장에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 실제 적용됐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응형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네이버 에어서치에서 네이버의 첫 검색 결과를 구성하고 랭킹을 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통합 검색어로 많이 이름을 들으셨을 텐데요. 네이버에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이 존재해서 예를 들어 인물 정보나 아니면 그 지역 정보 혹은 주식 정보 같은 정보들로부터 사용자가 블로그나 카페에서 작성했던 UGC 문서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쇼핑들 관련된 정보들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출처들을 정보들을 사용자의 의도에 적합한 순서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사이트에 가고 싶은 사용자에게는 공식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구매 의도가 있는 사용자에게는 쇼핑 검색 결과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후기나 아니면 리뷰를 보고 싶은 사용자에게는 이제 UGC 문서들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상단에 노출하면서 검색 결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점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이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2021년도 대비해서는 사용자의 의도와 취향을 이해하는 네이버 통합 검색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발표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검색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어떤 의도를 분류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같은 지리에 대해서는 이 지리를 검색했던 사용자분들은 이 제주도에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뉴스를 찾는 의도는 낮다고 모델이 예측한 뒤에 이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 검색 결과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의 검색어만으로는 사용자의 의도나 관심사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주도 여행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의 특정 명소를 가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제주도 여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점은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관심사 의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 여행을 검색했던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로 노출되는 문서가 D1, D2, D3 이런 식의 문서가 노출이 됐고 만약에 사용자가 D1, D2에서는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 클릭을 하지 않고 그냥 검색 결과를 스크롤해서 통과는 한 다음에 세 번째 문서였던 D3에서는 이제 가파도로 관련된 글이 노출되었는데 이때는 이제 클릭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사용자는 제주도 여행에서 다양한 주제 중에서 특히나 가파도에 관련된 제주도 내 특정 명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용자 행동 기반으로 사용자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예측한 뒤에 검색 결과를 더 최적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아이디어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반응 추천을 연구 개발하고 서비스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형은 사용자의 행동을 바탕으로 의도를 예측한 뒤에 이제 반응형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어떤 문서를 추천함으로써 뭐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서비스에서는 네이버 통합 검색 내 인플루언서 컬렉션을 대상으로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검색 결과가 돌아온 사용자에게는 이 사용자가 입력했던 검색어와 클릭한 문서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한 뒤 거기에 적합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러한 반응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렸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반응의 문제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반응형 문제는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문서를 소비하고 즉 이제 클릭을 하고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온 사용자에게 문서를 추천하는 것을 반응형 문제로 정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인풋으로 사용한 것은 사용자 행동 기반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입력했던 검색어나 클릭한 문서 혹은 사용자의 기존의 취향 정보 등을 이용해서 이제 문서를 추천한 것을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아이디어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반응형 문제의 특징을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검색 사용자에는 다양한 검색 패턴이 존재하지만 특히 반응형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는 이제 한 가지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지리 검색어를 Q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검색했던 거를 Q2 그리고 그 다음을 이제 Q3라고 부를 텐데요. 그래서 사용자는 국내 여행이라고 먼저 검색을 한 뒤에 제주도 여행을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용자는 어떤 여행 관련된 정보를 찾고 싶어서 먼저 국내에 한정해 가지고 제주도를 탐색해 갔던 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세 번째로 입력했던 검색어에 따라서 저희는 이 사용자의 검색 패턴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저희는 내로우 다운이라고 부르는 검색 패턴인데요. 예를 들어 세 번째 검색어로 가파도라고 검색을 했을 때는 이 사용자는 제주도 여행이라고 검색을 한 뒤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명소 중에서 가파도에 관심이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의도가 조금 더 좁혀나가는 과정을 저희는 이제 내로우 다운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패턴의 경우에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부르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세 번째 검색어로 일본 여행을 검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사용자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으로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가고 다시 일본 여행을 간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는 아직 여행이라고 하는 큰 의도라에서는 동일하지만 국내 여행을 처음에 찾았지만 이제 국내 여행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른 더 이제 의도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일본 여행까지 이제 확대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의도를 좁혀나가지 않고 조금 더 동일한 레벨이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자의 의도를 약간씩 점프하는 과정들을 이제 사이드 바이 사이드라고 정의를 했고요.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한 의도는 사용자의 문서를 추천할 때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문서를 추천해야 되는데 이 내로우 다운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는 추천해야 되는 문서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이런 문제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저희 이제 검색과 추천의 융합이 반응형 문제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제 전통적으로 검색에서는 검색어를 입력한 뒤에 노출되는 문서들을 이제 적합한 순서대로 랭킹을 하는 과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뭐 아이템 베이스드 추천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제 클릭했던 문서라든지 아니면 현재 소비하고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다른 문서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이제 추천 태스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풀려고 하는 반응형 문제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사용자가 지리를 입력하고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노출됐던 문서들 중에 어떤 행동을 했던 문서들 대상으로 다시 문서를 추천하기 때문에 추천과 검색의 융합처럼 검색어도 사용하고 클릭한 문서도 사용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조금 더 분석한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반응형 모델을 아키텍처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인풋으로 사용하는 정보가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입력했던 쿼리 Q를 사용하고
그리고 클릭한 문서 D1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저의 취향 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저 U 정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서러는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문서를 랭킹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문서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리트리버과 랭커 이 두 가지 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문서를 추천하는 후보들을 찾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랭커 같은 경우는 이 추천 후보된 문서들을 가지고 정렬을 해서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끔 랭킹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트리버가 랭커에서는 각각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리트리버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입력했던 지리 기반으로 후보를 찾는 것도 존재하고, 그리고 랭커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했던 지리만 가지고 사용하는 피처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클릭했던 문서를 가지고도 리트리버 해오기도 하고, 그리고 클릭했던 문서와 지리를 사용해서 같이 리트리버도 하기도 하고 랭커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 그림이 저희의 그 모델 아키텍처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리트리버를 구성하고 랭커를 했는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반응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요 세 가지 인텐트 쿼리와 인텐트 워커 그리고 유저 프리퍼런스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텐트 쿼리는 이제 클릭한 문서의 제목에서 사용자의 핵심 의도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찾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사용자가 입력했던 지리 쿼리와 검색어 쿼리와 그리고 클릭했던 문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와 스코어를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기옷이라고 검색을 한 뒤에 아기옷 키즈 롱패딩은 뭐뭐뭐 추천이라고 라는 문서를 클릭했다면은 이 사용자의 의도는 아기옷을 찾는 게 가장 큰 의도이고, 그 중에서 클릭한 문서로 봤을 때는 아기옷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서 키즈 롱패딩에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 쿼리 모델에서는 키즈 롱패딩이 특정 스코어가 가장 높게끔 나오도록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클릭했던 문서에 있었던 키워드들 중에 예를 들어 추천처럼 되게 다양한 의도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제 낮은 스코어로 반환하게끔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학습됐던 모델을 설명을 드리면, 이 학습 모델은 네이버의 프리트레인된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오른쪽에 보시는 인텐트 쿼리 아키텍처로 보실 때 이제 사용자가 입력했던 Q1과 D1을 이용해서 거기에 후보들이 되는 인텐트 쿼리의 유사도가 의미가 있을수록 스코어가 높게 나오도록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 아키텍처 구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 콜버트라고 불리는 검색에서 시메틱 매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을 응용을 했습니다. 이 콜버트는 이제 시메틱 매칭을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진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왼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게 콜버트 아키텍처이고, 이 모델은 그 사용자가 입력했던 쿼리에 대해서 적합한 다큐먼트의 스코어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제 각각 쿼리와 다큐먼트가 인코더에서 인풋으로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지리뿐만 아니고 클릭했던 문서의 제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오른쪽 그림의 왼쪽 초록색 인코더를 보시면 사용자가 입력했던 지리와 클릭했던 문서가 이제 어떤 특정한 스페셜 토큰과 같이 들어가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가서 적합했던 인텐트 쿼리에 대해서는 모델이 높은 스코어가 나도록 학습하고, 그렇지 않은 인텐트 쿼리에서는 낮게 하도록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콜버트 아키텍처를 주목했던 이유는 콜버트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 문서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인베딩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서빙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용자의 의도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양한 의도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을 미리 계산을 해놓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지리 그리고 클릭한 문서는 온라인으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서빙을 가능하도록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학습 데이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학습 데이터는 네이버 검색 로그에서 사용자의 검색 패턴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고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지리를 입력하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특정 문서를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검색했던 그 검색어 Q2의 빈도가 높을수록 이 문제 태스크에서의 포지티브한 정답으로 보고 그 횟수가 낮은 문수록 네거티브라고 라벨을 붙여서 모델을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했을 때도 모델이 완벽하게 학습하는 건 아니었고, 예를 들어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할 때 전혀 의도에 상관없이 예를 들어 뭐 오늘 날씨라든지 주말 날씨 같은 이제 다수의 빈도로 검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Q1에서 Q2로 검색하는 횟수 대비 뭐 Q2에서 Q1으로 가는 횟수 같은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예외 처리를 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정교화해 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인텐트 쿼리 같은 경우는 클릭한 문서에서 사용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찾는 데 주목했다면은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인텐트 워커라고 불리는 그래프 기반의 추천 모델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사용자들의 검색 로그 상에서 이제 사용자가 클릭했던 문서와 그리고 검색했던 검색어와 그리고 어떤 문서 내 키워드 혹은 사용자가 했던 세션 아이디 등을 이용해서 네이버 검색 로그에서 그래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했던 그래프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문서들을 추천을 하려고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세 가지 알고리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은 이제 랜덤 워크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사용자가 클릭했던 문서를 기반으로 미리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용자들이 진행했던 클릭 문서들을 가지고 랜덤 워크를 수행을 해서 이 랜덤 워크에 가장 많이 수렴했던 문서들을 다음번에 추천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핀터레스트의 픽시 모델을 아이디어를 응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서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입력했던 검색어와 다른 문서들을 그래프로 구현한 뒤 랜덤 워크를 오프라인 상에서 미리 해서 이제 나중에 서빙할 때는 클릭했던 문서를 기반으로 다음번 문서를 추천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법이 문서와 지리 간의 어떤 연결을 했다면은 그 이외에도 어떤 문서 간의 키워드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서들끼리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특정 세션에서 사용자가 클릭했던 문서들을 그래프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그래프를 조금 더 확장시킨 다음에 현재 문서를 기준으로 어떤 특정 스코어 값을 연결된 다른 노드들 간에 전파를 시키면서 나중에 이 전파된 스코어를 합산함으로써 가장 점수가 높은 다른 노드들이 추천 대상으로 보는 알고리즘을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이제 문서를 이제 인베딩하는 방식인데, 이 인베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컨버전 네트워크 인베딩 방식들을 저희가 실험을 했었고, 그 중에서 특히 라이트 GCN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들의 인베딩을 가지고 현재 노드의 인베딩을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알고리즘들을 실제 서비스에 실험을 진행하면서 가장 사용자에게 적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탐색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론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유저 프리퍼런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저의 취향에 적합한 문서를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후드 집업이라고 검색하고 특정 문서를 클릭했을 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론을 이용해서 문서를 추천을 하는데, 예를 들어 특히 그 패션 카테고리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세대 성별,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세대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들이 취향이 많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남성이라면은 이 경우에는 어떤 남성 후리스에 관련된 문서를 추천할 때가 가장 적합도가 높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제 롱텀, 어떤 조금 긴 시간에 대해서 어떤 특정 문서에 대해서 세대 성별을 어떤 랭커의 피처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추천에서 많이 쓰이는 테크닉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특정 30대 남성들이 좋아했던 인기 문서를 미리 찾아낸 다음에 30대 남성이 추천을 할 때는 이러한 인기 문서를 랭킹의 피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개인의 인베딩을 하는 모델도 이제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클릭했던 문서들의 인베딩을 가지고 유저 인베딩을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검색어와 클릭했던 문서를 가지고 인베딩하는 식의 것들을 실험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을 사용을 했었는지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실제 서비스까지 구현하기는 이제 중간에 거쳤던 시행착오들이 있어서 그 시행착오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을 했었고, 사실 여기서 이제 꿀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가 했던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작게 정의하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잘 구축한 뒤에 A/B 테스트와 지표 모니터링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문제를 이제 작게 정의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응형 문제를 푸는 목적은 사용자의 의도를 더 잘 이해해서 사용자에 적합한 문서를 이제 추천함으로써 검색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반응형 문제를 처음에 정의하고 이제 아이데이션 과정을 거쳤을 때 문제의 특징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반응형 문제가 검색인지 아니면 이제 추천인지, 클릭한 문서에 대한 추천인지 부분이 조금 고민됐었고,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서 이게 내로우 다운인지 아니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인지에 대한 것들이 고민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응형이라고 불리는 처음에 되게 막연했던 문제들을 조금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 가능성 있게 작은 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게 문제를 정의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처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를 이제 세팅을 하고 실제 서비스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두 가지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 의도는 내로우 다운만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제 제주도 여행으로 검색하면은 일본 여행으로 가는 패턴은 없고 가파도만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줄여놓고 이제 문제 정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가정은 대상 문서를 여행 등의 일부 카테고리로 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서비스 첫 대상은 인플루언서 컬렉션이었었는데요. 인플루언서 문서 같은 경우는 20개의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저희가 먼저 잘해볼 수 있고 가장 품질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어떤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푸드 등의 카테고리를 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한정하고 의도를 좁혀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시작했을 때 장점은, 이제 이건 되게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빠른 개발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일단 어떤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의 범위 같은 걸 좁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델을 개발한 다음에 그 모델을 검증을 할 때도 검증해야 될 대상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개발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대상 문서까지 좁혔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받쳐줘야 될 문서의 커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소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작게 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문제가 확장됐을 때 어떤 스케일빌리티 같은 것도 네, 잘 염두를 해야겠지만, 우선 저희가 처음에 정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는 어떤 검색어와 클릭했던 문서를 가지고 하는 시도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풀었을 때 사용자한테 의미가 정말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작게 해서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작게 전응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 프로세스를 한 바퀴 빠르게 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ML 태스크에서 보셨던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를 정의하고 모델을 개발해서 다시 평가 그리고 서비스 적용하는 이런 사이클을 이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작게 정의해서 이 과정들을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로우 다운 의도로만 있다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정의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는 가장 어려운 모델을 쓰지 않고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적정한 모델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검색에서 가장 기본으로 볼 수 있는 BM25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로 시도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인텐트 쿼리 같은 새로운 이제 모델들을 개발해서 이제 실제 서비스까지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개발 사이클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만약에 사용자들이 이제 이건 원하지 않거나 혹은 이거 말고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예를 들어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의도도 있었다고 저희가 발견을 한다면은 그 문제를 확장해서 그걸 풀기 위해서 모델 같은 경우는 인텐트 쿼리뿐만 아니고 그래프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이제 모델을 개선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문제를 작게 정의하고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을 이제 확장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점 하나가 학습 데이터를 잘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학습 데이터의 정의는
사용자가 입력했던 질이 Q1과 클릭했던 문서 D1에 대해서 이제 노출시킬 문서 D2에 대한 적합도가 예를 들어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적합하다 아니다 이고 그다음에 뭐 4단계의 스케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학습 데이터를 서비스 출시 전에는 일단 문제를 되게 작게 좁혀놨기 때문에 충분히 작은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출시 이후에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런 학습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Q1, D1에 대해서 노출됐던 D2에 클릭을 받으면 적합하고 아니면 이제 비적합으로 판별을 해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식으로 사용자 피드백 기반의 학습 데이터 구축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노출시킬 문서 같은 경우는 현재 모델의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문서들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 관점에서도 클릭은 없지만 적합할 수 있는 문서들도 충분히 많을 수 있어서 이러한 이제 네거티브 셋을 잘 구축하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학습 데이터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CTR이 역전되면 네거티브라고 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TR은 이제 클릭스루 레이쇼로 해서 노출 대비 클릭률을 말하는데요. 이제 검색에서는 이제 랭킹 바이어스라고 불리는 이제 노출되는 위치에 따라서 사용자의 클릭의 의존성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용자의 클릭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물론 이제 사용자의 노출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져서 클릭이 높을 수도 있지만 특정 사용자는 검색 결과의 신뢰도를 믿고 상위에 노출하면 할수록 더 적합할 거다라는 가정으로 클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랭킹 바이어스드 의존성이 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바이어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위에 노출됐던 문서가 상위에 노출됐던 문서보다 CTR이 높았다면은 이 문서는 분명 이제 사용자한테 매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비해서 상위 노출되는 문서들은 사용자 의도에 적합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학습 데이터를 한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네거티브 셋을 이제 후보를 만들게 됐고요. 물론 이제 요 아이디어를 만들고 실제 바로 학습 데이터로 100%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적합할 것 같은 후보에 대한 파지티브 셋을 뭐 5개 만들었고 네거티브에 대한 셋을 뭐 3가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총 8가지에 대한 학습 데이터 후보가 있었다면은 저희는 이 후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룹으로 이제 직접 사람 손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직접 평가를 했고요. 이 평가 결과와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던 학습 데이터 간을 비교해서 신뢰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뭐 n번째 학습 데이터가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 그룹 평가를 할 때 의견 일치도가 어느 정도까지도 평가를 함으로써 이 학습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지 실제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된 뭐 예를 들어 탑 3의 학습 데이터를 매주 생성하는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생성하고 그를 모델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A/B 테스트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했으면은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0% 서비스에 바로 모델을 투입하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네이버 서치 내에서의 그 사내 A/B 테스트 플랫폼을 이용해서 모델을 한 번 더 사용자에서 검증을 받고 거기서 이제 통과한 모델에 대해서 서비스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실험 설계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새로 만든 모델이 예를 들어 2가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2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현지 서비스와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모델 후보에 대해서는 전체 트래픽이 아니고 3%에 대해서 후보 1도 3%, 후보 2도 3%씩 트래픽을 받고 그리고 현재 모델과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서비스에서도 동일한 트래픽으로 이제 할당을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 매트릭은 앞서 말씀드린 CTR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드웰 타임을 불리는 체류 시간 등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만약에 신규 모델이 기존 모델 대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그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을 때는 이제 실제 서비스까지 적용하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서비스를 배포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지표 모니터링 툴 같은 거를 개발을 해서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지표 중에선 앞서 말씀드린 CTR이라든지 아니면 체류 시간 혹은 이제 LCR을 불리는 저희가 정의했던 마지막 클릭의 어떤 비율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하는 장점은 일단 저희가 배포했던 모델들이 실제 사용자들한테 어떤 해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일회성으로도 뽑을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이제 사용자의 어떤 변화 감지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혹시나 중간에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시스템적인 장애 같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거 지표를 모니터링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카테고리별로 뭐 CTR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세대 성별로 어떤 체류 시간 같은 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사용자들이 지금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 의도랑 다르게 다른 행동 어떤 이제 패턴들이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지표 모니터링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반응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들을 사용을 했고 실제 서비스를 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4장에서는 그 네이버에서 실제 어떤 서비스가 적용되었는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이버 에어서치 통합 검색으로 부르는 데서 반응형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실제 서비스와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 의도에 맞는 컨텐츠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추천은 저희가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인플루언서 컬렉션과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 탭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철원 여행이라고 검색했던 사용자가 특정 문서를 클릭했을 때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델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사용자의 의도가 어떤 건지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인텐트 쿼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클릭했던 문서에서 어떤 거에 핵심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라고 스코어를 같이 판별하게 돼서 뭐 예를 들어 검색어가 철원 여행이었으니 철원 여행도 많이 높은 스코어로 나오게 되고, 만약 클릭했던 문서가 어떤 뭐 철원에서 주상절리나 혹은 은하수교로 보이는 어떤 특정 명소라고 보이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스코어를 반환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랭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만으로 랭킹을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래프 기반의 피처 등을 이용해서 이 문서를 클릭했던 사용자가 다음번에 관심 있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 철원 여행에 관련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문서들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제는 이제 검색어가 이제 후리스이고 이제 거기에 관련했던 문서들 중에 하나를 이제 클릭했던 예제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인텐트 쿼리라든지 이제 다양한 피처들을 이용해서 문서를 추천하고 있는데, 인텐트 쿼리가 예를 들어 캐주얼 룩이나 이제 꾸안꾸 코디 같은 어떤 특정 키워드를 주목을 했다면은 이제 이 이외에도 이 검색을 했던 사용자가 만약에 10대 여성이라고 한다면은 10대 여성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선호한 문서들도 랭킹 피처를 참여해서 결과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대 여성분이 좋아할 만한 연예인들이 광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관련된 문서들을 추천함으로써 이제 사용자의 세대 성별까지 고려한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인플루언서 검색에서의 이제 반응률 추천이었는데요. 이제 다른 예제를 말씀드리면 이제 쇼핑 의도가 발견된 사용자에게는 이제 상품 추천하는 이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이제 사용자 트래픽에 한정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제 3월에 실제 서비스에 적용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유모차라고 검색을 하고 특정 문서를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이 클릭했던 문서에서의 사용자의 의도를 보면은 뭐 유모차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휴대용 유모차라든지 아니면 트라이크 같은 어떤 특정 형태를 이제 원하는 의도를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문서 추천도 할 수도 있지만 더 추가적으로 이 사용자가 만약에 정보 탐색의 어떤 그 과정을 이미 충분히 거쳤고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질의에서 쇼핑 의도가 충분히 발견되거나 아니면 클릭했던 문서를 기준으로 이 문서를 소비했던 사용자들의 세션이
이제 쇼핑 확률이 되게 높았다고 저희 모델이 예측을 한다면은 사용자에게는 문서 추천이 아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는 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A/B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 사례를 이제 발굴을 해서 조금 더 각색해서 이제 한 가지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이제 사용자가 처음에 스태퍼 운동 효과를 검색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추천했던 반응형 쇼핑 추천을 가지고 이제 쇼핑으로 이동했던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스태퍼 운동 효과라고 검색을 한 사용자는 일단 바로 스태퍼라는 어떤 특정 기구를 쇼핑을 하는 의도보다는 스태퍼가 정말 운동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는 정보 탐색을 시작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용자가 두 번째로 스태퍼 무릎이라고 검색을 했다면은 이 사용자는 스태퍼 운동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납득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관심이 더 생겼고, 만약에 스태퍼를 했을 때 무릎이 혹시 다치지는 않거나 아니면 혹시 부작용은 있지 않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뭐 스태퍼 무릎을 검색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사용자에게 만약에 특정 문서를 클릭했는데 다시 이제 검색 결과가 돌아온 경우에 저희가 이 앞서 클릭했던 문서랑 그리고 이제 검색했던 지리어를 바탕으로 이 사용자는 충분히 정보 탐색이 끝났고 이제 쇼핑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별했을 때 쇼핑 결과를 이제 추천함으로써 사용자의 어떻게 보면 검색 의도에 맞춰서 이제 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제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인플루언서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1월에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현재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1년간의 우정 과정에서 요 표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CTR의 변화인데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그 이제 저희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사용자의 의도를 작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문제를 좀 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들을 제안을 하고 실제 도입함으로써 예를 들어 인텐트 워커를 추가했을 때 CTR이 상승하고 한 번 더 유터 프리퍼런스를 추가했을 때 이제 CTR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는 사실 30% CTR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수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30%가 엄청나게 그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CTR이라고 불리는 지표를 이용하고 그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에 적용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반응형 추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반응형 추천을 풀기 위해서 인텐트 컬이나 인텐트 워커 그리고 유저 프리퍼런스 같은 저희가 피처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처들을 단순히 연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학습 데이터를 잘 구축하는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이제 공유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이런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이제 네이버 검색에서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잘 이해하는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검색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